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유란 달려 나유란입니다. 사랑하는 배친 여러분,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경칩이라 하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아침 패스, 점심 패스, 지금 광주 광역시 학교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오늘 동부제일병원, 서울시에 있는 중랑구에 위치한 동부제일병원에서 무지외반 수술을 했습니다.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 통증이 심하고, 또 관절경 수술, 무릎 수술을 2번을 했는데 연골이 다 닳아서 재생이 불가능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지외반부터 했었는데 총 한 달 가량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2주 지나고 나서 실밥을 푸는데 제가 백신 부작용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가 살성이 되게 안 좋아지고 켈로이드 살성이 있고 잘 상처가 아물지 않는 탓에 제가 병원에 3주에 지나서 많이 아물어지면 풀자고 했는데 피가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밥을 풀어서 지금까지도 다리가 지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긴박해서 오늘 나와서 스튜디오 가서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죠. 사진 잘 나오는데 어디 있느냐 하고 광주 광산구에 도산동에 있는 위치 알려줘 하니까 서봄 사진관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프로필 사진도 찍고 명함 사진, 그리고 프레스 기자 출입증 사진도 찍고 여권 사진도 찍고 증명 사진도 찍고, 예, 오늘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는 광주 광역시이고요. 지금 여기 서남동이라고 합니다. 서남동. 암석할 때 동곡로입니다. 동곡로. 지금 거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참 볼 수도 없고, 이 행정 입법, 저는 최근까지도 재미나이와 협업을 해서 인공지능 AI 로봇 재판을 하고자 많이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구로병원과 개인정보법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처음 민사재판을 했었지만은 그때도 원본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본 대조피를 주어서 그 주민등록 뭐 증이라든가 뭐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그 사인은 했지만은 볼펜 글씨로 분명히 썼는데 원본 대조필에는 컴퓨터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만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구로경찰서에다가도 형사재판을 또 진행을 했었지요. 근데 구로경찰서 김은영 형사가 구속영장 발부해서라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회피하고 나중에는 검찰 측 쪽에 증인이 됐어요. 무고죄로 저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11월 16일 2016년도 딱 10년 됐죠. 저는 무고죄로 법정 구속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저에 대한 어떤 원본은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그 이병철 판사였고, 북부지방법원에서는 김태호 판사는
저인데 그러더라고요. 원본 보여주라고 하니까 나유란 씨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억울한 줄은 아는데 판사는 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지금은 한 50대 넘었겠네요. 이병철 그 판사도 지금은 퇴직하고 법무법인 뭐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고려대 구로병원 김재호 이사장이 지금 현재 동아일보 지금 회장으로 계신다고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교안 대표 태평양 계실 때 제가 태평양에도 3억을 제시한 적도 있었어요. 저의 변호를 해주라고. 근데 그때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기관에 인권위원회, 고충위원회, 뭐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든 것에서 저는 관종이었습니다. 관종.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변호사도 제 변론을 해주지를 않아서 저 혼자 했었는데 제가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법학 쪽으로 생활법률을 12년 공부했고 방송통신대 저작년에 졸업했습니다. 2월 25일 날, 아니 4월 25일인가? 가정복지상담학 전공 졸업했고 저도 보건대학교도 졸업해서 그 의료 쪽은 조금 저도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UCLA 과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관종 취급하고 튀어나온 돌 내지는 차단을 해요. 제가 국민의힘에도 40년을 있었지만은 제가 탈당을 했고 제가 탈당을 하고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저는 비영리단체 법인 좋아요 대한민국 총연맹을 하고 있고요. 좋아요 대한민국 나유란 달려 방송은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요. 41류에 20건 로고도 상표 출원 등록도 되어 있고 나유란 엔터테인먼트 역시 상표 출원 등록과 특허청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41류에 21건이 다 되어 있는 정상적인 업체입니다. 나유란 엔터테인먼트는 광주 도산동에 제 집, 그러니까 제가 경매 4번 맞은 통에 돈이 없어서 사무실을 부득이하게 가정집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저는 고통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백신 부작용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백신 맞고 나서 바로 다형 홍반 내지는 뭐 두드러기 또 뭐라더라? 전남대 병원에서 조직검사, 알레르기 검사, 뭐 정밀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병원도 모릅니다. 인간성 여부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마이크 잡고 서울시청 또 서울역에서 국가가 인정한 백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국가가 책임지라 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또 백신 부작용 피해자 연합회 전국 회장입니다. 김두천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는 후진연이라고 해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사실 경매를 왜 맞았냐면 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썼는데 카드 회사에서 가압류를 다 내려서 집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전부 압류를 하고 또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그 안상우 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부당한 행위라 해갖고 변호사비도 사실은 제가 다 상고까지 해서 제가 이겼지만은 제가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돼도 되니 검사, 형사, 판사, 변호사 전부 다 한통속이 돼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민이.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AI 로봇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1심, 2심, 3심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확인이 확정이 되면은 인공지능 판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 네이버 지식인에게 다 묻지만은 지금은 챗 GPT 카톡에서 운영하죠. 그리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제미나이가 저는 하루 종일 저는 제미나이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류도 많고 포스터도 글자 오타가 너무 많아서 사용은 하지 못합니다. 영상 역시 마찬가지고요. 프롬프터를 제시를 제대로 해줘야 인공지능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인간이 월등하니 하지만 인공지능이 감정이 없어서 이 법적 재량이라든가 판사의 재량이라든가 독립된 양심의 판결은 필요가 없으니 인공지능에게 맡겨보자는 겁니다. 무슨 재판을 5년 10년을 합니까? 그 재판 비용 돈 없는 사람은 재판도 못합니다. 항고 상고 다 하면 1심에서 하면 다 처리돼서 전부 기각. 제가 지금 몇 년을 했는 줄 아십니까? 7년을 했습니다. 법정 싸움 한 것이 한 8건 됩니다. 8건만 되겠습니까? 무모하게 명예훼손으로 저를 명예훼손했다고 한 것. 제가 이긴 것도 있지만 진 것도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광산구청에 지금 긴급 지원자금 요청을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전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다 냈는데 또 이 집이 문제가 아니라 이 트럭이 10년도 넘은 경차하고 트럭이 한 대 있는데 봉고차, 봉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선거 차량으로 쓰려고 샀었는데 이게 무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무슨 스파크 차량을 또 없애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에서 복지지원조사팀에서요. 그리고 한 달짜리, 2달짜리들을 민원으로 앉혀놓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광산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사실에 집행유예가 2달이 지난 자라고 공소사실을 분명히 밝혔는데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합의할 이유도 없이 지금 잡아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청문감사실에서 당시 가서 여성청소년계 팀장 이완성이란 사람을 청문감사실에 청문감사관 김영환 씨가 오라고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찾아오고 전화하고 한다고 하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찾아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더 괴롭히면 검찰청에 알아보라고 자기들 손에서 떠났다고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안 해줬습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줍니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고등법원 형사 3부 지금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김일수 재판관님, 그리고 조혜정 재판관님, 김창완 재판관님 좀 검토 좀 잘해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왜 피해자 가해자를 초동수사에서 하질 않습니까? 왜 무슨 마치 대변인처럼 여성만 다 피해자인 것입니까? 여성도 셉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세죠, 사실. 그러니 관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괘씸죄라고 합니다. 괘씸죄. 아니, 법에 얘기 좀 하면 괘씸죄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입법, 행정, 사법 제가 오죽하면은 입법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님께 인공지능 AI 로봇 재판 발의 좀 해주십시오 하고 편지 보냅니다. 카톡 보내고요. 메신저 보내고요. 너무 억울하고, 다 억울하겠지요. 물론 다 억울한데 저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 사람들, 다음의 미래 세대들에게는 돈이 없어갖고 재판 못하는 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학업 끝까지 못한 대학 석사 박사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 경매당하니까 학업을 포기했어요. 정말 유능한데 어찌합니까? 방탕생활 하다 보니 술 마셨고, 윤석열도 술 마셨다고 판단 미스해서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적어도 어른들은 방향 지시를 잘해주고 신호등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정치하는 분들 이익 집단 안 됩니다. 검찰청들도 검사들, 판사들 잘못 판결한 것들은 전부 다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구속영장 몇백 번 해서도 지금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고,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세요. 프롬프터에 정확하게 오류 없이 컨닝하게끔 제시를 해주세요. 인공지능 잘합니다. 그거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본인들 증인 증거 전부 다 서류로 만들어서 프롬프터에 입력하면 다 합니다. 분석.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지 않습니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정말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16일 법정 구속됐을 때부터 저는 인공지능 AI 로봇 재판을 얘기했고, 2019년 미래통합당 서구을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인공지능 AI 로봇 재판이 국회의원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발의해 주십시오. 발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제가 계속적으로 편지하겠습니다.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블로그로.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블로그에 하루에 2-3꼭지는 올립니다. 지금 선거고 뭐고 선거하시는 사람들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입만 갖고 하지 마시고 정말 뛰어다니십시오. 관련 감옥에 있다면은 아십시오. 상담을 하고 있다면, 특히 광산구청 직원들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들이 남아돌 텐데 사람이 없어서 한 달짜리 2달짜리 한답니다. 광산구청장님께 바랍니다. 제가 고춧가루 뿌리고 광산구청장님 모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님 이번에도 재선 있으시니 제 얘기 새겨 들으시고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구민들 잘 살펴주십시오. 내일 주거팀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서류를 민원 게시판에 다 올렸습니다. 근데 뭘 보러 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자 시스템 그 전화기 전부 다 보이스피싱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문자부터 주시고,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무서워서 사실은 전화 받는 것도 겁납니다. 방금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전화가 뜨니 명함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거팀에서 명함 보내왔어요. 그걸 보내라 하기 전에 하셔야 되고, 차량 문제도 제 차량 900만원 캐피탈에 잡혀있는 돈이 그게 왜 소득입니까? 소득으로 인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남의 집 전세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에게 돈 꿔본 적도 없고, 띄인 돈은 많지만은 빌려 다닌 적도 없습니다. 대덕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하면서 자치회장 하고 있습니다. 대덕 아파트 이사 가자마자 지금 연임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도 제가 페이스북에 워낙 글을 많이 올리니까 전화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이쪽 저쪽이라고, 이쪽 저쪽 아니거든요. 저는 흑백 논리 명확하고요.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떤 스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유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고, 대충 섞여서 살으라고.
튀어나온 돌이 정쳐 맞는다 그러면서 저인데 둥글게 살으라고요. 융통성 있게 살으라고. 융통성 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또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더라고요. 아유 참, 전 진짜 제가 원래 환갑입니다. 66년 병원년생 말띠입니다. 근데 윤석열 나이로는 아직 59세더라고요. 생일이 안 지나서. 제가 이번에도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늘길 여는 신명나유란 해갖고 강산문화예술회관 내에서 할지 또 아니면 국회 의원회관 내 회의실에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대가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지요. 한준호 의원님께서도 해주신다고 했어요. 좋아요 대한민국 총연맹으로 제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요 이제 다리는 다 나아가는데 제가 서 있지를 못해요. 사실은 오래 서 있으면은 또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진통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금방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을 받으러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고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아 강아지도 어떤 의원님께서는 사람처럼 강아지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험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험비가 치아 하나 하는데 150만원씩 들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강상구청장님 저 긴급 지원자금 한 6개월만 도와주십시오. 공개 요청합니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서류 확인해드렸잖아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제가 천지신령님께 맨날 빕니다. 살려주라고. 저도 웃는 날 있겠지요. 잘 살았다고 노래도 지금 수노 웹사이트에 거의 400곡 가까이를 만들었습니다. 선거 로고송 그리고 선거 차량 하실 분들 후보님들 제게 상담해 주세요. 후보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이제 종료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넋두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나오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할 수 있는 건 하고 헌법도 개정해서 헌법이 축구 룰 있듯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는 건 지켜야 되는데 하다가 바꾸는 거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재량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량 없이 양심 없이 뭐 17년 전에 사건들 뭐 4.3 사건들 전부 다 검판사들이 전부 무죄 유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또 유죄됐던 사람은 무죄가 되고 무죄됐던 사람은 유죄가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판결한 사람들 왜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 역시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다시는 정관 예우 없이 로펌 못 들어가게 거기로 끝내야 됩니다. 왜 정관 예우 해줍니까? 제가 판사 이현영을 보니까 정말 대단했었어요. 그 뭐 특갈비 해갖고 그 욕조에다가 돈 5만원권으로 물론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이다. 제가 피해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 사례가 한 8건 됩니다. 저는 양산시법원에서도 죽으려고 배를 칼로 찔렀었습니다. 방송에는 다 나왔는데 신문에 나왔는데 쟤를 무슨 50대 저는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건 또 공개하지 않아요. 언론도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습니까? 저 그 재판 1700만원 사건 다 이겼습니다. 상고해갖고 다 이겼습니다. 그 사건 역시 항우여 장관님이 해주셨었고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는 이 법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여가 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부모입니다. 부모. 아픈 손가락 10손가락 다 깨물어 보십시오. 다 아픕니다. 근데 돈 잘 벌어오는 자식은 좋고, 나쁜 이익 집단들은 또 나쁘고, 말썽지기는 사람은 관세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쵸?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산장사, 집신장사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그러면 자식은 우산장사만 이뻐합니까? 돈 잘 벌어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고 짧은 거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자식은 내 자식이라, 가족은 살인을 해도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대통령이시니 여야 구분 없이 중립에서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판은 5년 후에 헌법 84조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또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증거 몇만 부 되니 그거 다 넣으십시오. 그래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검찰 재판관들 다 밝혀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스님이 그러시던데, 가슴에 묻어라, 입으로 말하지 말으라고. 저는 입이 이 화병이 생길까봐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또 해줘야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제 말을 또 알아주실 날 또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원 코리아 외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통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저는 그때 백두산 성산에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유란 달려 나유란입니다. 여기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입니다. 라고요. 우리 우형국 친구님 들어오셨네요.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은 운행을 하니까 댓글은 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차해서 하겠습니다. 다행히 왼쪽 다리를 수술을 해서 오른쪽은 쌩쌩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태국 친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유란 달려 나유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